이번에는 테크 DNA의 배진우 대표이사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시죠. AI 기반 IP 인텔리전스의 진화와 활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우 대표이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테크DNA의 배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AI 기반에서의 다양한 IP 인텔리전스, 과연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 거고 그 활용 가능성들을 한번 봐보고요. 몇 가지 사례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관도 있고 연구기관, 기업, 학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다양한 특허 창출에서부터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 험난한 여정들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2008년에 어떠한 공공기술 평가 지원 사업, 좋은 기술을 발굴을 하고 창출해서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기술 이전 사업화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선별 평가, 가치 평가, 그다음에 수요 기업 발굴 및 마케팅이죠. 오른쪽에 올해 2024년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네이밍은 바뀌었지만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발명 인터뷰, 사업 조기화하고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특허 검증 및 마케팅해서 기술 사업화까지 이어가자. 과연 이게 대학이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의 유사한 프레임워크로 이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험난한 여정에서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것들은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특히 엑셀 파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많은 연구 노가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다양한 그래프들, 엑셀에서 피버팅을 하든 웹에서 다운을 받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그래프들을 가지고 기업도 선정을 하고 특허도 선정을 해서 결국은 마케팅을 위한 이런 자료까지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연구 노가다들을 저희들은 진행을 해왔고요. 저 험난한 여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겪고 있는데, 요즘 워낙 많은 툴과 인공지능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 과정들을 조금은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류의 작업들을 기술 하나에서 시작하면 내년에 또 동일한, 아니면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실무자가 바뀌었는데, 이러다 보니 다양하게 아주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했던 내용들이 내년에 실무자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데이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면 그 과정을 또 해야 됩니다. 실무자만 바뀌면 되는데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특허사무소가 바뀌거나 거기에 있는 전담 인력이 바뀌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류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던 게 현재까지의 현실이었고요. 조금은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AI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까지의 여정을 좀 더 혁신적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기업, 연구자 단위에 있는 어떠한 그 단위 분석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이 기술을 분석했을 때 전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출원 또는 등록된 대상에 대해서 권리기술 활용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쪽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허 평가를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냐?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등급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되고 나서 특허 평가를 한들 나의 R&D 성과에 대한 그냥 평가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출원 단계에서 내 특허가 얼마만큼 권리성이나 기술성 관점에서 좋은지도 평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그래프나 아니면 요즘 LLM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프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주는 건 웬만한 주니어급 연구자나 엔지니어가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오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자동화가 현재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아마 이번 패티닉스의 거의 모든 주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분석 또는 분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는 분석 분류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최종 머터리얼 보고서까지를 AI로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사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요.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에서 회전형 USB 커버, 이걸 가지고
후행 특허들을 보고 기업을 특정을 해가지고 했던 소송 관련된 사례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리서치홀 서비스 화면인데요. 저희는 일단 한국 출원인과 해외 출원인에 대해서 국내 플레이어 명칭, 출원인 명칭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를 쳤더니 사업자 번호, 등록자 번호가 다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3,000건의 특허, 3,300건의 특허를 가지고 저희는 바로 프로젝트를 바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단위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인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단위 기업 단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나? 이거 하나 하려면은 각종 출원인 명칭 정비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출원인 명칭 정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 동향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연구 리소스나 아니면 각종 지표 분석 부분들이 전부 다 웹 기반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이까지 보는데.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뭐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포트폴리오 중에 대중 소분류를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있는 세부 분류 안에 있는 각각의 몇 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특허의 기술 분류를 클릭을 했을 때 각각의 특허 명칭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전체 우리가 만약에 1,000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이 최근 5년 사이에 어떻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되고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해왔던 건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엠팩 쪽 관련된 기술, H.264 관련된 공간 예측 관련된 기술들을 주로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권리화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볼 그 내용은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USB 커버로 190억 원의 수익을 올렸죠. 전체 매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특허가 플래시 메모리인데 로터리 커버를 가지고 있는, 아마 대부분들 많이 보셨던 초기 USB의 형태인데요. 이 특허를 하나마이크론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수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해당되는 특허를 누르고 바로 유사 특허를 검색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좀 들어갔죠. 오른쪽에 보시면 추천 키워드가 영문 또는 국문으로 이제 바로 확인하는데, 관련된 추천 키워드는 요약, 대표 청구한, 그다음에 전문들을 가지고 LLM 모델을 가지고 자동 추천을 해주고요. 저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부분들도 각각 만들어줍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까지 오는 단계에 버튼만 눌렀습니다. 저희는. 자, 적어도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 판단해 줘야 될 건 저 추천 키워드가 리즈너블한지 아니면 구성 요소 부분들이 잘 돼 있는지를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특허에 대해서 글로벌 탑 10 플레이어, 그 다음에 걔네들의 어떤 뭐 흐름이라든지 그걸 미국 특허청으로 바꿔갖고, 저희의 대상은 미국이었으니까 미국 특허청에서 우리보다 후행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를 봤더니 슈퍼탤런트라는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걔네들의 특허를 클릭해서 봤습니다. 도면만 봐도 기본적으로 로터리 커버가 다 나오죠. 여기에서 저희는 팻 GPT라는 아이를 또 붙여놨어요. 자, 영문이든 국문이든 데이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GPT가 요약도 잘해주고 번역도 워낙 잘해요.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들이 아는 관점에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 해결 수단, 개선점의 효과, 특허 문헌에도 있지만 어렵죠.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 내용들을 연구자 정도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언어로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나오고요. 기본적인 이제 특허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는 어떠한 요지 리스트에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동안에 그 뒤에 사람이 뭘 했냐면 문제점, 해결 수단, 효과 부분들도 다 정리했고, 필요하다면 기술의 특장점 및 이 기술이 어디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하죠. LLM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쟤네들한테 어떤 소스를 어떻게 잘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충분히 연구자 또는 경영 인력들 아니면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라인으로 좀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향후에 만약에 대학이나 연구소라면 그림 몇 개 정도 더 붙이고 기술 완성도나 이 정도만 붙이면 충분히 SMK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저희가 또 몇 가지를 좀 봐봤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챗봇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에서 얼마나 얘가 특허 문헌하고 기술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좀 시켜주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 3D 프린팅 치아 임플란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기술 체계를 뽑아줘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프린팅 기술 관련된 거, 재료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삽입 기술. 결국은 뭐냐면 저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어떤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 소, 분류, 그다음에 상위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기술로 놓고 일반적으로 A, B, C, 뭐 기계 쪽이든 화학 쪽 기술들은 이런 식으로 기술 분류가 되라라고 학습을 시켜놓고 하면 대략 나옵니다. 이거 이대로 써서 분석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고 큰 개념 정도를 받을 것이죠. 개념 정도를 체크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특허 하시는 분들이 특허 전문가가 연구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문제점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에 대해서 지금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 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챗봇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30권 정도 되는 특허 관련된 주요 전문 서적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다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특허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학습을 했고요. 기술 체계나 분석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학습을 해가지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고 가끔씩은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자, 장치나 방법, 물질,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침해 판단 가능성이 얼마나 좋냐 있냐 이런 부분들도 적절히 잘 설명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나옵니다. 아까 그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대해서 침해 판단 가능성들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각 청구항에 대한 구성 요소 단위로 구분을 했고요. 거기 안에서 USB 단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회전 커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드웨어적이고 구조와 장치와 관련된 특허여서 침해 판단이 상당히 용이해 보인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판단해 줍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얘한테 가장 잘 학습을 시켜주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킹스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이디에서 얘네들 봤더니 우리 특허랑 거의 유사한데 후행이네. 자 제품 있는지 확인했고요. 제품 있는지까지는 확인했고 넥스트 라이센스나 아니면은 저기 그 소송 대상으로 놓고 약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실사 특허에 대한 평가 부분들 여러 가지 평가 로직들도 있지만 등급 평가들도 좀 중요한데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건 등록 평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평가 기준하고 평가 모델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5나 아니면 기보에 있는 다양한 등급 평가 기준의 한 96% 이상의 정확도를 내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 있는데 왜 만들었냐? 저희들이 만났던 고객들은 주로 뭐였냐면 자 스마트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연구소고 선행 연구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로직을 이렇게 바꿔줘. 또는 뭐 예를 들어 제조사인지 뭐 화학 바이오 관련된 기업인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로직들이 달라질 것이죠. 그래서 그 모델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딥러닝 모델 기반의 평가 로직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등록 전에 있는 특허를 평가해야 나중에 보정을 하든 거기 안에서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통해 가지고 등록 후에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특허인데 등급 평가를 해서 봐보면은 전체 종합 평가와 권리 기술 활용성 관점에서 평가 기준 그리고 현재 공개되어 있고 아직까지 보정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그 중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나 부정적인 요인을 전체 이 해당되는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 영역 내에서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정을 할 등급 평가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그 국내 주요 대학에서 약 한 4천여 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튜닝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해외 출원 나갈 거야. 근데 한 학교마다 1년에 몇천 건씩 쏟아지는데 몇백 건, 몇천 건씩 쏟아지는 것 중에 어떤 특허 해외 출원 평가를 할까? 그때 가장 베이스로 그럼 들이밀 수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이 주는 연구 자료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출원 전에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하고 저희는 저희랑 같이 이제 패밀리 기관을 맺으면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정이나 아니면 다양한 평가 모델들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튜닝을 같이 해나가면서 같이 약간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부분들로 좀 더 본 시스템을 좀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기업을 발굴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심 기업은 경쟁사일 수도 있고요.
내 기술을 팔고 싶어하는 수요 기업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관심 기업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할까에 대한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특허만은 아닙니다. 특허는 자칫 잘못하면 절름발이죠. 왜? 논문, 정책, 그다음에 최신 뉴스 부분들 어떻게 전부 다 담아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발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거기 안에 저희는 자동 수집 분류, 그다음에 자동 리포팅 엔진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는 리포트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편의성과 효율성이겠고요. 사람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석 노가다 안 하고 퇴근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객관성과 적시성.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분석을 몇 개월 동안 해놨는데 분석했던 결과물들이 나올 때쯤 되면 다음 해라는 거죠. 그 분석 결과물을 써먹다 보면은 업데이트를 하려면 또 비슷한 비용과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맞춤형 분석 같은 경우는 3영업일 이내에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저희 내부 연구자들이나 익숙해지면은 몇 시간, 수시간 내에 리포트까지를 다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하고 연구 연속성들을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약간 다르게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을 우리는 잘 짜준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다 센서를 찾고 싶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저런 식으로 키워드의 박스 안에다가 색상에다 구분을 하게 했고요. 만약에 유사 키워드들이 필요하다 치면은 키워드 추천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 추천 기능들을 해서 유사 키워드나 아니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키워드 세트들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면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는 조금 더 쉬워요. 아마 대부분 저희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미팅 어플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누른 것들이 좀 더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리젝을 놓거나 그냥 삭제를 누르면 빨리 사라졌겠죠. 그래서 저희는 검색 의도에 맞춰서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우리는 라이다 쪽에다 꽤 높은 비중을 놓고 나서 클릭을 하면 얘가 다시 그 키워드의 맞춤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를 보여줘요. 점수를 보여주고 이 특허가 너가 찾는 특허가 맞습니까? 라고 보여주죠. 우리는 yes 또는 no one 찍어주면 됩니다. 약간 아리까리하면 스킵 정도는 해줘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한 5건에서 10건 정도 저희는 한 10건 정도를 보여주는데 yes, no 정도를 하고 나면 오른쪽에 관련도 순으로 유효 특허하고 노이즈 특허를 조절해 가면서 해당되는 리스트를 보면서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확정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 기준, 그 다음에 데이터 키워드는 어떻게 세팅이 됐는지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분석이잖아요. 데이터셋 이렇게 확보했으면 그 뒤에는 그래프 그리고 인사이트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7가지 카테고리 약 40여 개의 결과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 분석, 특허 트렌드나 아니면 탑10 플레이어 분석 이외에도 개별 특허나 주요 기업, 이 기술에만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또 따로 주고 있고요. 연구 리소스 분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는데 거기 안에 다른 기업에 있던 타 연구자가 몇 년 동안 몇 건의 특허를 연구를 했는지 정보, 그다음에 공동 연구나 양수도 현황 정보, 여기까지도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기반으로 웹에서 다 바로 확인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바로 편집 가능한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보고서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보고서는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 트렌드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개별 기업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개별 기업 그러니까 특정 기술에 선도하고 있는 선도 기업 분석 보고서를 각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기업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2가지 DB를 써야 됐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특허 하나가 어떻게든 경쟁사든 관심 기업으로 나오면 특허 분석은 그 회사에 있는 걸 하는데 저희는 기업에 대한 개요 정보, 재무 정보, 투자 현황 정보 플러스 뒤에다가 기술 정보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면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돈은 벌고 있어? 돈을 벌고 있는 줄 알아야 라이센싱을 하든 특허를 팔든 아니면 사오든 M&A를 하든 이러한 류의 결정들을 하는데 결국은 시장 데이터하고 같이 연동을 시켰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이고요. 특정 기술에 대한 어떤 선도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라이다 센서 기술 10개를 갖고 있다고 그 차량용 라이다 센서의 전문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피니언이나 아니면 또 다른 특정 기업들이 이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리포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웹에서 본다 치면 수요 기업에서 유사 특허를 누르면 해당되는 특허를 읽어서 키워드를 발굴하고 거기 안에 있는 구성 요소 분석을 하고 사람이 클릭 몇 번을 해서 해당되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전체 특허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미국으로 놓고 밑에 있는 저 후행 특허냐 선행 특허냐 전체 유사 특허를 다 볼 것이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 왔잖아요. 자, 이 특허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것 중에 후행 특허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리스트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을 끌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특정 기업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국내 기업 분석 또는 글로벌 기업 분석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종 데이터죠. 시장 데이터하고 재무 정보, 그다음에 기업 정보를 기술이나 산업으로 묶었더니 약간 재미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금융권에다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그리고 이 기업이 진짜로 액티브하게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냐, 어떤 산업이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보고 싶은 건 저겁니다. 예를 들어 혁신성장 기술이다, 12대 국가성장 기술이다, 소부장 기술이다, 여기에 대해서 찍고 관련해서 국내에 누가 잘하고 있어 찍고 걔네들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고용 증가 지수, 그다음에 지역 위치들 다 찍어내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특허 정보를 기술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산업, 지역, 그다음에 특정 어떤 정책 관점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는 연결이 되고 그 안에 주요 기능들은 인공지능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들을 쭉 묶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했던 것들은 결국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묶어낸 게 키워드 놓고 노이즈 제거 기준들 사람들이 몇 개 클릭하고 나서 했던 것들은 결국은 이겁니다.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2023년 9월 달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24년 2월 달에 업데이트 눌러서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고 노이즈 제거를 해가지고 약 800여 건이 900건으로 오고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된 특허만 볼 수 있고 보고서는 여기에서 그날 내리면 오늘 날짜로 다시 업데이트되는 이런 프레임워크로 가야 적어도 저희가 퇴근을 하면서 6시 이후에는 치맥도 좀 하고 나의 인사이트풀한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우리 경영진들에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특허 빅데이터와 시장 정보를 좀 융합을 했고요. 거기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워낙 좋은 툴들, 저희는 이게 미래가 아니라 이제 이미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아마 모든 부스 아니면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 인공지능을 다 집어넣은 것처럼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상당한 영역 안에서 사람보다 잘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걸 보고 판단해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더 잘하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역할들에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적응을 빨리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